네, 안녕하세요. 저 김부입니다. 두 분의 발제문처럼 이게 고민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산안법과 중처법, 그러니까 산안법이 있는 상태에서 중처법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 나오면서 산안법을 조정은 안 하는 바람에 아마 두 분의 발제와 같은 방향이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장에서 보면은 산안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아니면 사망 사고가 나지 않은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감독을 하는 근거법이고, 다만 주로 얘기하는 38조, 39조, 63조를 가지고 과거에 중처법 없었던 시절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개정이 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처법이 생기면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8조, 39조, 63조의 의미가 뭘까, 이제 이 고민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안법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적인 규정들도 많고 미리 기업이 이런 규칙을 준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의 기능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규칙이, 저도 안전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두껍냐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 관리자들은 두세 조항만 봅니다. 자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래서 현장에서는 또 복잡하다고 생각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간소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코샤 가이드나 저희 안전 표준 뭐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그 아마 전영배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고민이 이런 건데, 만약에 이와 같은 발제문과 같은 방향으로 한다면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처법상 잘 처벌이 안 되니까 산안법에 보완을 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또 어감이 또 있고, 두 분이 주장하시는지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전보건 법령과 안전보건 규칙이 현장을 잘 못 쫓아오니까 현장의 자율 규제로 하면 좀 쫓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또 현장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본인들이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안 듣는다. 제발 이 자율 규제를 정부에서 가져가서 규칙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서 이제 적정한 수위를 찾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 어느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적 합의에 통해서 적정한 수위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말씀한 대로 이 정부 와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처법 개정보다는 산안법 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산안법 개정 내용을 보시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영업정지를 강화하거나 위험성 평가에 가태료를 도입하거나 형사벌을 도입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이 행정벌 위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 안전보건 규칙은 주로 현행화하는 작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작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이제 자기규율 체계가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 한국노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의미가 자꾸 이제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우리는 셀프 레귤레이션 하시면 기업인 꼭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바깥에서는 이제 정부는 관여 안 하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마라, 감독관도 오지 마라,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정부 측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좀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안전보건 법령의 좀 정비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중처법이 생기고 나서 저희 감독관의 인력이 상당 부분이 중처법 수사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 기능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충분한 숫자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더 줄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떠나 있다 다시 왔더니 감독 기능이 굉장히 축소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감독관 인력을 거의 2배 늘리기 때문에 이제는 감독의 물량과 기능들은 강화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전문성도 강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감독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예방 감독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감독을 가면,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4, 5년 전을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처벌 위주의 감독이었습니다. 기본이. 감독이라는 게 시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처벌입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이 걸리면 너는 다치니까 미리 알아서 좀 해줘. 약간 이런 메시지였다면 앞으로는 감독관 인력이 충분하다면 이제 예방과 처벌을 동시에 하는 이런 감독으로 가야 되고, 그 전영배 교수님이나 이게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종합적인 감독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점검표 외의 것도 경영적인 측면까지 보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모든 감독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현재는 특별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 이게 제안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 외의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특별 점검에 대해서. 왜냐면 그건 한 일주일, 2주일만 가고 감독 인력도 2, 3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여력이 되지만 평소에 감독은 1명 내지 2명이 반나절 내지 한나절을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신 것들도 일부는 저희가 현행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현장에 정착시키는 게 더 과제인 것들도 있습니다. 법에는 다 있는데 현장에서 정착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건 이제 매뉴얼이든 가이드를 통해서 하는 걸 하고, 저도 이제 최명선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 현장의 구조를 알고 그 속에 어떻게 시킬 건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